네, 안녕하세요. 용의자바이의 수사반장 정미혁입니다. 오늘도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종목들 수사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사를 도와주실 수사관 두 분은 토마토 투자자문 고광현 운용역, 메리츠 종금증권 박창윤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서의 새 용의자 화면으로 소환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두산, 두 번째 용의자 네이버, 세 번째 용의자는 한샘. 네, 이 용의자 하나씩 불러서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두산, 그의 알리바이는 공작기계 매각 무산 우려 과도, 주가 회복 기대. 네, 두산 그동안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3%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두산 용의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주가 회복 정말 기대해봐도 될까요? 예, 두산 최근에 단기간에 상당히 많이 좀 급락을 했는데, 네. 물론 주가가 이제 시장이 지금 현재 많이 밀리고 있고 좀 최근에 1월 전반기에는 지금 상당히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만, 그거에 비해서도 훨씬 많은 지금 급락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 회복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굳이 회복을 기대해서 여기다가 접근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두산에 대해서는 위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은 잘 아시다시피 두산그룹의 사업형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 회사임과 동시에 이제 전자 쪽이라든지 이제 산업 차량 쪽, 정보통신 이런 세 개의 그 비즈니스 그룹과 그다음에 비즈니스 유닛 이쪽 자체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많이 급락한 것이 이제 그런 매각에 대한 그 무산 우려가 좀 시장에 지금 소문으로 좀 돌고 있거든요. 물론 회사에서는 그럴 일 없다 이렇게 마저 부정적으로 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고 조만간에 계약이 체결될 것처럼 이렇게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시장에서는 약간 그와는 반대 방향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11월 달이죠. 그래서 시내 면세점 관련해서 이제 사업권을 획득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 면세점의 사업에 대한 기대감조차도 이미 좀 과도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또 그 시장에서 좀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산이 좀 현재 그 상승세를 좀 나오려고 하면은 자회사들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재무 구조가 좀 개선이 돼야 된다. 특히 이제 두산인프라 같은 경우 경영난 등으로 인해서 좀 유동성 위기가 좀 현재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규 면세점이 이제 좀 진출한 것을 좀 안정적으로 좀 사업화가 된다고 하면은 주가 측면에서는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4분기 실적 한번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이 아직 4분기 실적은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요. 4분기 매출액이 5조 3,410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 정도 감소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79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6% 정도 감소했죠. 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2분기, 3분기에서 지금 4분기 지금 아직 발표지는 않고 이제 추정치만 하더라도 상당히, 특히 순이익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마이너스 좀 나오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일봉 차트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일봉 차트. 예, 두산 일봉 차트인데 저는 두산 지금 현재 상당히 좀 단기에 낙폭 과대가 심합니다. 물론 여기서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굳이 그것을 기대하고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까 보셨습니다만 두산의 지금 분홍색 200일 이동평균선이 하락이죠, 하락. 하락으로 가는 종목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접근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계속해서 하락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죠. 편안하게 주식하려고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종목, 그리고 상승 추세에 올랐다가 다시 한번 바닥권에 내려와 있는 종목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죠. 편안하게 주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굳이 낙폭과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튀어오르겠지 이걸 기대해서는 이 어렵고, 그 다음에 주식을 우리가 1년, 2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식하시는 분은 평생 할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러면서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산은 접근하기 상당히 제한적이다. 네. 위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점에서 위험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박창윤 과장님께서는 이 두산 용의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저도 두산 사실 참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결론적으로 위험 의견 먼저 드리고 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근 두산그룹 보면 이제 구조적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박용무 회장이 취임 이후에 이제 기존의 소매 사업 자체를 매각을 통해서 오히려 중우장대한 이런 중공업 위주 어찌 보면 사업부로 구조 개편 자체를 완료를 하였죠. 그러면서 이제 하이라이트가 뭐였냐면 2007년도에 이제 미국 건설 장비 업체인 밥캣을 인수를 하면서 해외 자회사 자체를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상생 구조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융 위기를 맞아서 전반적으로 이제 밥캣이 어찌 보면 복동이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어찌 보면 인수하고 나니까 오히려 이를 통해서 이제 재무적인 부담 자체가 크게 이렇게 작용했었던 어찌 보면 하나 원흉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물론 밥캣 자체가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하면서 실적에 일조를 하고는 있지만 한 49억 불 정도 인수자금 중에서 한 39억 불 정도를 차입으로써 어찌 보면 조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재무적인 부담감이 두산 인프라코어에 미쳤고 두산 인프라코어가 다시 두산에 미치는 어찌 보면 이런 재무구조 악순환상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두산그룹 보면 상당히 좀 재무적인 구조 이런 부분을 개편하는 데 있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프랑스 자회사 매각하면서 1,350억 정도 자금을 조달을 하였었고요. 밖에 프리-IPO 통해가지고 6,700억 정도 자금 조달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두산 인프라코어가 가지고 있었던 어찌 보면 이제 알짜 사업부인 공작기계 사업부 이쪽 자체를 1조 3,600억 정도의 스탠더드 차트드 PE 쪽에 넘기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 자체를 끄는 것 아니냐 이랬었는데 지난주에 급락하게 된 배경에는 이런 공작기계 사업부 자체 매각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재무적인 리스크 자체가 부각이 되면서 지난주에 급락을 했었거든요. 두산이라든지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중공업 할 것 없이 주력 계열사들 모두 급락을 하였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자체는 사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평가 자체는 너무나 과도한 우려 아니냐 이런 평가 자체가 힘을 얻어가고 있고 매각 자체가 완전히 무산되었다기보다는 가격 조정하는 측면에서 약간의 이견 자체가 있었다 이런 어찌 보면 이런 분석 자체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무산될 가능성 자체는 좀 낮다고 보고 있는 게 시장 평가이고요. 최근 또 이제 하나 이슈가 있었죠. 한국항공우주 지분 4.99%를 대략 한 3,046억 정도에 매각을 하면서 이 매각 자금을 가지고 오히려 이제 동대문에 조성을 하고 있는 이런 면세점 사업부에 이쪽에 쓰겠다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두산이 보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증거자료 간단하게 준비해 보았는데요.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세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에 매출액 및 영업이익 전망치인데요. 꾸준히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 이번에 공작기계 사업부가 빠진 빈자리를 오히려 면세점 자체가 채워질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면세점에서 숫자가 나오기까지는 상당 부분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자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보면 SK 면세 시스템이라든지 보스창구 인수하기로 지금 어느 정도 계약 자체도 하고 있고 SK 쪽에서 지금 다시 한번 가져오고 있는 면세 사업부 자체를 두산이 이어받으면서 좀 연속성 있게 사업을 진행하려는 모습 자체를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지금 오픈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자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았었을 때 두산은 지금 싸다고 접근한 시기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위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수사 결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수사관의 의견이 서로 일치가 됐습니다. 일단 면세점 사업 진출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는 하고 있긴 하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두산 인프라코어가 공작기계 매각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그룹의 전반적인 유동성 위기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두 수사관 모두 위험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산,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네이버. 그의 알리바이는 증시 부진에도 꾸준한 주가 흐름, 안정적 상승 기대. 네, 네이버 최근 우상향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네이버 정말 안정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 네이버 석방 의견을 먼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이고 오랫동안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 조정보다도 먼저 선 조정 받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안정적인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보면요. 네. 네이버는 누구나 다 아시죠. 해서 검색 포털 사이트 이제 네이버 운영 업체인데 이제 주요 서비스가 네이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메신저에 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기부 포털인 또 해피빈이라든지 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또 밴드 쪽 이쪽을 하고 주요 서비스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인터넷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검색 광고라든지 또 디스플레이 광고 쪽 그런 온라인 광고 사업을 하면서도 수익 창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이버의 이제 가장 큰 성장 동력이 이제 그쪽 이제 특히 이제 국내 모바일 광고 쪽이 가파른 쪽 성장세를 보이면서 네. 작년에도 그런 쪽의 성장세 보였습니다만 올해도 그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신규 광고 상품 중에서 이제 라인 광고 상품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그 저평가 논란에 있는 지금 라인도 한번 네. 재평가 조명을 받을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4분기 매출 추정치로는 매출액이 이제 작년에 8,770억 원이죠. 그래서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7% 정도 증가세를 보였고요. 영업이익은 2,16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2% 정도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 아직 4분기는 아까 보셨습니다만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쪽 계속 꾸준하게 순이익 쪽 계속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네. 사업 자체가 아주 안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크게 네이버 쪽에 지금 현재 접근하셔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일봉 차트 일단 분홍색을 한번 보시면은 기존의 작년이죠. 작년 초반부터 해서 하락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상승으로 완전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락의 각도가 하락 각도가 완만해졌죠. 네. 완만하면서 지금 수평을 상황에서 약간 상승 추세로 좀 전환하는 그런 모습 본다고 하면은 한번 충분히 지금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 그런 의미에서 네. 석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지금 충분히 접근할 만하다라는 의견에서 석방의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네, 박창윤 과장님께서는 네이버 유기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석방해도 네. 될까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장을 아웃퍼폼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어찌 보면 성장의 핵이자 어찌 보면 그동안에 좀 디스카운트 되었었던 그 원흉이었던 어찌 보면 라인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새롭게 재부각이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 재평가받고 있는 그런 국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V앱이라든지 그리고 최근 이제 그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인 같은 경우에 타임라인 쪽에 새로운 광고 자체가 새롭게 붙으면서 이런 광고 시장의 성장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그대로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타임라인 광고 그러니까 라인 쪽에서 타임라인 광고가 올해 3월까지 테스트 이후에 정식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일본 쪽에서 이제 대만, 태국 쪽으로 점차 이제 확대가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V앱 서비스인 라인 라이브 같은 경우가 일본 쪽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함에 따라서 이런 모바일 광고 시장의 성장 수혜를 그대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평가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증거자료 한번 보시면요, 국내외 모바일 광고 시장 이런 성장에 따라서 실적 개선 추이가 꾸준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 실적 기대치 자체
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측면 자체를 보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어닝 시즌인 만큼 그 숫자, 즉 실적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자체는 대략 매출액 8,770억 그리고 영업이익 2,100억 정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16%, 11% 정도 상승 자체가 지금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제 성장성 자체가 그대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바라보았었을 때 네이버는 기존에 이제 라인을 성장성 자체에 그만큼 프리미엄을 받았었지만 거기에 따른 실체 자체가 아무래도 바로 잡히지 않음으로써 또 디스카운트도 받았었거든요. 먼저 선 조정을 받고 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로 연결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번에 증명이 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을 아웃퍼폼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중장기적으로도 좋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이 용의자 마찬가지로 석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수사 결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두 수사관의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국내 모바일 광고 시장의 성장이 계속 이어질수록 이 부분에 대한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라인의 가치가 재조명될 것이다. 또한 기관 중심의 수급 또한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봐도 되고 중장기적으로 봐도 될 용의자다라는 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네이버 석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용의자 한샘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의 알리바이는 충분한 조정, 저평가 종목에 관심 가질 때. 네, 국내 건자재 업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용의자입니다. 지난 3개월, 4개월 동안은 좀 조정을 받아왔거든요. 이 용의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알리바이 충분한 조정, 저평가 종목에 관심 가질 때 충분한 조정인데 이따가 차트도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만 이 충분한 조정의 그 개념이 어디냐면은 200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거기까지 주가가 내려오면은 충분한 조정이라 볼 수가 있는데 한샘 거기까지 내려와 있다. 충분히 조정받고요. 지금 현재 저평가에 관심을 분명히 과제될 종목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일단 석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샘 쪽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부엌 가구라든지 인테리어 가구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국내에서 아주 상당한 그 역량을 발휘했는데 이제는 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에 안주하지 않고 이제 시장, 특히 이제 중국 시장 진출 준비를 하면서 그쪽에 따른 또 성장 기대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실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4분기 매출액이 물론 아직 추정치긴 합니다만 4,51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 정도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3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게 2015년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면 충분히 4분기에 그런 추정치가 나오고 있고 2016년 올해 추정치도 상당히 영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만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샘 일봉 차트 어떻습니까? 오랜 기간에 지금 상승추가 계속해서 있고 아까 충분한 조정을 보였던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 바닥권에 지금 주가하고 분홍색하고 거의 만나는 지점은 여기 이런 자리에서 가면 이제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석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샘 일단 석방의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박창규 과장님께서는 한샘 용의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한샘 저는 건설업종, 건설제업종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해외 유가 많이 빠지면서 이런 해외 수주 둔화 우려감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이 많이 빠지면서 좀 그동안에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건설업종 이런 건자재업종과 같이 연관이 지어지면서 국내 주택 경기 말 그대로 주택 경기가 올라오면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 물량만 하더라도 향후 3년치 일감을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정부 정책적으로도 노후주택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잇따르면서 최근에 이제 건자재 업종 자체 주가 상승 자체가 좀 가파르게 올라왔었습니다. 한샘 같은 경우에 차트만 보시더라도 2013년도 이때 가격 조정을 확인한 이후에 무려 주가 자체는 10배 이상 급등을 하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작년 이제 그 6월, 7월 달부터 증시가 조정이 나왔었을 때 그 한샘 같은 경우에 월봉 조정이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주가 자체는 많이 눌려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종목 자체가 그동안에 이제 가격 조정, 월봉 가격 조정 맞는 건 맞는데 그렇지만 이게 충분한 조정인지 참 어렵더라고요. 사실 한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B2B 기업입니다. 즉 건설사라든지 이쪽에 이제 이런 인테리어 부품이라든지 인테리어 자재 같은 경우를 납품을 하면서 커 나가는 기업이었었거든요. 이러던 것이 최근에 이제 B2C 시장까지, 즉 일반 인테리어 시장까지 진출을 하면서 아무래도 성장성 자체를 한 폭으로 크게 열어놓았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힘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례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아까 제가 이제 B2B가 중점이라고 어찌 보면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로 납품하는 쪽이 이제 건설사, 특히 신규 주택 쪽에 들어가는 건설사 쪽입니다. 최근 이제 건설 쪽에서 이제 삼성물산을 제외하고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의 시총을 보시면요. 지금 한샘의 시가총액 자체가 6조거든요. 근데 현대건설이라든지 GS건설 시가총액을 합치더라도 이제 5조 남짓입니다. 즉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가까울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상황인데 물론 성장성 자체는 인정을 하지만 제가 바라봤을 때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손이 나가는 게 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았었을 때 분명히 좋은 종목입니다. 분명히 좋은 종목이지만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퀘스천 마크가 달린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좀 위험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샘 수사 결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두 수사관의 의견이 조금은 엇갈렸습니다. 일단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이 중국 시장 진출 준비에 따른 기대감을 엿볼 수가 있었고요. 또 건자재 B2C 시장 성장에 수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점에서는 석방의 의견이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월봉 조정을 받으면서 눌려 있는데 이것이 충분한 조정인지 아직은 모르겠다. 또한 성장성 자체는 좋긴 하지만 어디까지 성장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든다라는 점에서 위험의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한샘,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3명의 용의자를 수사해봤습니다. 고광영 운용령님께서는 네이버와 한샘 석방 의견 주셨는데요. 어떤 용의자가 더 매력적인가요? 예. 두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한샘이 충분한 조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한샘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샘 매수 가격은 현재가 근처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네. 목표가는 30만 원. 특히 이제 한샘은 손절가를 잘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23만 원 확실하게 지켜주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창윤 과장님께서는 네이버 석방 의견 주셨습니다. 이 용의자 가격 제시해 주시죠. 네, 저는 네이버 상당히 괜찮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지금 현재 2% 가까운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지수 관련 대형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로 따라가시는 것보다는요, 좀 어느 정도 지수가 눌려 있었을 때 눌림 조정 매입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65만 원 선 이하에서 어찌 보면 두세 차례의 눌림 매입 대응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로는 타겟 프라이스 컨센서스가 위치하고 있는 밴드 하단인 76만 원 선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로는 지금 만약에 65만 원 선 정도에서 매입을 하셨다면 대략 손절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5% 정도 아주 짧게 전저점 라인인 62만 원 선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용의자와의 수사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용의자를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